가족들에게 그는 그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많이 존경하고 그런 남편이었어요. 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가족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정말 아빠 엄마 첫사랑이었다. 네, 저의 첫사랑. 아, 초등학교 동기예요. 그게 너무 잘 알죠. 너무 그냥 서로가 너무 잘 알아. 아이고. 아, 향년 58세로 가족을 떠난 정혜민 씨. 아이고. 베테랑 농업 기술자였던 그는 그날도 출장차 화순을 찾았다고 합니다. 산책을 간다던 남편에게 연락이 온 건 1시간 뒤. 남편 전화 폰으로 전화가 오길래 제가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시계를 봤죠. 왜 이 시간에 자는 거 알면서 전화를 했을까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의식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4시간을 달려 그가 쓰러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보는데 기가 찬 거예요. 눈이랑 출혈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다 붓잖아요. 붓고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얼굴이. 몸은 깨끗했는데 얼굴이 엉망이었고 몸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사고 사흘 뒤 정혜민 씨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아이고. 그날 밤 그는 왜 사고를 당한 걸까? 당시 현장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식사 후에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아, 반대쪽도 차가 오네요. 차가 오죠. 사고는 한순간이었습니다. 이걸 못 봐요? 어우. 아, 어쩔 수 없는 사고라 생각했다는 가족. 그런데 아빠 사망 선고 되고 경찰분들 병원에 오셔서 이제 사망 사고니까 유족 진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사고 후에 조치가 미흡했대요. 네? 무슨 말이지? 하고 갔더니 사고 미조치를 해가지고 네, 부상자 구호 조치, 네, 그다음에 신고. 네. 이 사람은 본인이 경찰 가서나 119 신고를 안 했어요. 와서 사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사고 발생 시각은 밤 10시 2분. 아이고. 사고 직후 2분가량 이 자리에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아, 행인이 현장에 접근하자 움직입니다. 차에서 내린 후 가해자 한 씨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요. 신고 전화겠죠? 그가 가장 먼저 전화한 곳은 사위였습니다.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데요. 119에 먼저 전화를 그러니까요. 걸어야죠. 사이가 그럼요. 119입니까? 잠시 뒤 혜민 씨에게 다가가는 가해자. 아니, 너무 여유로운데요. 예. 신고는 하지 않은 채 주변을 서성입니다. 저 아직 신고 안 한 거죠? 예. 사위한테 전화한 겁니다. 그리고 사고 8분 후 뛰더라고요. 사고 현장이랑 반대로. 어디 가는 거지 생각했는데 어디 가죠? 어디 가요? 냇가로 가서 물 마시는 장면이 찍혔더라고요. 거기에. 물을요? 네, 그 하천. 하천에 그 옆에 하천 흐르는 데가 있는데 한 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뒤로 하고 강으로 향합니다. 내려왔어요? 뭐예요? 아니, 저길 왜, 뭐 하는 거죠? 내려가서 물을 막 수차례 마시고 또 담 넘어서 올라오고 주머니에 손 넣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또 내려가서 물 마시고 이렇게 한 6번을 하더라고요. 사고 난 상태로요? 네네. 아빠를 그냥 방치하고. 총 6번을 오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가해자. 저 한겨울에 진짜 이상합니다. 납득이 말이 안 되는데요, 됩니까? 예. 네. 정말로 그는 강물을 마신 걸까? 화질 개선시켜서 인물의 행동 패턴을 살펴본 결과 물을 마시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져요. 우와. 물을 뜰 때 마실 거기 때문에 약간 깨끗한 물 쪽으로 손을 움직여서 뜨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뜨다가 그리고 입을 닦죠. 아, 이상하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세수를 하는 장면을 볼 수는 없고 물을 마신 후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확인 결과 그가 강물을 마신 것은 총 31번. 이런 행동들을 이제 계속 하다가 나중에 가족이 와요. 네, 이게 누구예요? 이게 가족들이에요. 사위랑 와이프가 이 보세요. 여기 잡고 가는 거 보이시죠? 팔을 또 잡아 꺼내요. 이때 또 물을 마셔요. 현장에 가족들이 온 후에도 멈추지 않은 한 씨의 행동. 사위가 신고를 한 것은 사고 발생 17분 후. 17분이요? 예. 4분 뒤 아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온 시각은 10시 25분, 사고 발생 23분 뒤였습니다. 아, 너무 늦어요. 1분 1초가 중요했을 텐데요. 골든타임 있잖아요. 담당 주치의는 신고 지연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요. 네. 처음에 기도하고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현장에서 30분 동안 그 귀하고 코 이런 데서 아이고. 피가 다량으로 남겨 있고 아이고. 숨을 제대로 못 쉬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환자의 경과에 안 좋은 그 영향이 무조건 있죠. 그렇죠. 전문의 역시 신고 지연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다발 호흡이 좀 있으셨다는 거는 그래도 숨내 쪽 기능은 살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최대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예후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빨리 치료를 하냐 못하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결론이 내려지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 시점이. 뭐예요, 저게? 그때 신고했으면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죠. 숨 쉴 수 있게 했으면. 그럼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저는 솔직히 바로 신고했으면 아빠 살았을 거라는 생각해요. 그 생각 들 때마다 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진료를 보는 것도 달라졌을 거고 부검을 아마 권해드렸을 것 같다고. 근데 이미 다 화장을 했는데 저희도 이미 돌아가시고 알았고 그런 부분이 진짜 아쉽죠. 가해자는 왜 신고를 미룬 채 강으로 향한 걸까? 그 답을 얻기 위해 화순으로 향했습니다. 화순천역 사고가 있었던 현장. 여기 차가 이쪽에서 오면서 여기서 이 지점에서 사고가 나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곳은 교각 바로 옆. 도로폭은 5.6m인데요. 5.6m요? 죽은 도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고 현장 주변에 응급실이 2곳이나 보입니다. 아, 있었어요. 정말? 바로 보이네요. 네. 눈앞에 병원을 두고 강으로 향한 한 씨. 아이고. 혹시 주민들은 이 물을 마시는 걸까? 이거 마시는 물이에요? 아니죠. 누가 이걸 먹어요. 걔도 안 먹어요. 보세요. 목이 마르다가 저 들은 평균이 드글거릴 것 같은 정도 누가 먹어요? 못 먹지. 못 먹어요? 안만도 자꾸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폐수라고 보면 돼. 아 그래요? 딱 봐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저 물을 수십 번 마셨다는 거잖아요. 예. 신고 대신 가족을 부르고 더러운 물을 마신 가해자. 전문가는 이 행동의 의미를 짚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119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가족에게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이 나한테 이로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왜 물을 마셨을까? 물을 마신다는 거는 우리가 자기 몸에 있는 뭔가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어떤 그 본인의 노력 또는 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적어도 이 사람이 현재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비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확인을 해야죠. 혹시 블랙박스에 그날의 단서가 남아있진 않을까? 하지만 블랙박스도 고장났대. 고장났다고요? 네,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서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네. 그날의 행적이 어떻게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당구장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그다음에 집에 갔다가 핸드폰 당구장에 놓고 온 걸 알게 돼서 다시 당구장에 갔대요, 집에서. 그다음에 뭐 집에 가는 길에 사고를 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사고 직전 가해자가 있었다는 당구장. 이곳에서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잘 오셨어. 그 지인들끼리 가끔씩 오셔. 하여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는 이곳의 단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술 한잔씩 하고 오시고 그런 사람 그런 분위기 때문에 뭐 시켜가지고 형님 밑에서 안주 시켜가지고 밖에서 술 한잔 하시고 그럼 또 들고 통째로 와서 또 한잔씩 하시고 그런 식이지. 한 씨의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이 부분이 네, 측정 다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측정했어요. 제가 나중에 119 가고 나서 제가 현장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오른이 강제했다길래 측정하십시오 하고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음주 측정하고 얘가 다 한 음주 측정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냐고. 그러니까 네, 생각해보십시오. 측정 안 했겠습니까? 블랙박스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 난 거예요? 있었는데 블랙박스는 있었는데 칩이 없어요. 칩도 내 영상까지 하긴 했는데 칩 뺀거 안 뺀거 보려고 하는데 빼지도 않아요. 원래는 그냥 안 끼고 그냥 잘. 요즘 세상에 의아하죠. 그렇죠. 돈 드릴 거지 없겠다. 말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참. 제작진은 취재를 이어가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목소리. 네 알아요. 왜요? 네. 아니 아마 한국 사람들도 나왔는데 왜 스니커 사람들은 나올 건데? 아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그러게요. 어떤 분이시길래 그럴까요? 아니 한 풍청에 근무를 30년을 했는데 모르겠어. 네? 하수 고향의 사람들은 봐야지. 네. 수십 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얼마 전 명예퇴직했다는 한상우 씨. 심지어 보건소장을 지낸 이력도 있었습니다. 보건소장까지 하셨다고요? 이야. 게다가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아내. 병원 하수 병원 아시죠? 거기서 근무했어요. 간호과장 뭐 그랬어요. 간호사? 두 분 다 의료 지식이 있으시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 뭔 사고가 났다든가 어쨌다든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서 여기서 사고가 났으면 동네가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모두가 한 씨를 알지만 정작 그 누구도 사고 사실을 모르는 상황. 그날 밤을 본 사람은 정말 없는 걸까? 현장 가까운 곳에 현수막을 걸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굴까요? 네, 여보세요? 근데요. 전화 통화하고 계신 분은 어디 뭐 언론사인가요? 뭐인가요? 어디인가요? MBC의 김도영 PD인데요. 가해자 한 씨였습니다. 우와. 양심에 비춰서 정말로 한 점 부끄럼이 없어요. 이제 에? 돌아가신 분, 뭐 좋은데 가시라고 제 사비를 7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천도제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제 삶도 이게 말이 아니죠. 지금 그만하겠습니다. 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만두기엔 아직 묻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 씨를 찾아 나선 제작진. 그리고 사고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아직 저 차를 타고 있습니다. 예. 그때 맞는 것 같은데. 만났습니까? MBC 김도영 PD입니다. 저분요. 의문이 가는 점들이 몇 개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저는 말씀드리자면 저도 피해자. 한 씨가 말하는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분이 하순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그분이 좀 피해줬으면 어땠을까? 피해줬으면 사고 안 날 건데. 피해자를 탓하며 말문을 연 한 씨. 이제 그날 밤의 일들을 하나씩 짚어봐야겠습니다. 근데 강물을 왜 이렇게 드신 거예요? 그냥 뭐 너무 속이 타고 그러니까 물이라도 좀 먹고 좀 정신을 차려보자. 그런 거지 다른 건 뭐 있겠어요. 속이 타서. 그렇죠, 그래요. 그저 속이 타서 한겨울 얼음장 같은 물을 수십 차례 들이켠 걸까? 음주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고, 야 대단하시네. 무슨 음주예요, 그? 기계가 아이고 측정기가 안 했다간지 그것을 따져 묻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에? 그럼 뭘 믿을 거야? 뭘 믿어? 에?
그는 음주 의혹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신고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오라게 해놨어요. 아니, 가족들은 신고가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기다리고 이제 있고 그 차, 2차 사고 안 나도록 수신호로 하고 그랬죠. 그런 것이 조치지 뭐겠어요. 거의 최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만 했다든지 나한테 했다든지 그랬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태만하지 않았다는 그의 행동. CCTV는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손에 묻은 피를 벽에 닦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방치했다고 그렇게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할게요. 방치는 아니라 주장하는 한 씨. 그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검찰의 처분이었습니다. 경찰은 한 씨를 과실치사, 사고 후 미조치, 유기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 죄명에 대해선 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는 이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저 지금까지 블랙박스 영상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봤는데요. 이런 행동하는 운전자 처음 봤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사고 미조치죄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또 가족에게 전화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적절한 조치로 보는데 이 영상 보고 적절한 사고 조치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이걸 가지고 상식에 부합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단순 일죄가 되느냐 수죄가 되느냐에 따라서 피고인의 형량의 차이는 많습니다. 단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의 근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고 미조치죄, 유기치사죄까지 성립한다면 3년에서 3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죄가 되는 거를 기소 안 해버리면 이거는 판단조차 받지 못하거든요.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레 떠나버린 정혜민 씨. 그는 누군가에겐 생을 버텨낼 힘이었습니다. 저한테 되게 고마웠던 분이었어서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좀 그런 걸 아시니까 제가 대학을 들어왔는데 그 뭐 장학금이라는 면목으로 갑자기 저한테 큰 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한 학기당 한 150만 원씩. 학부 때는 전체 다 그렇게 주셨어요. 그 학비를 대주셨거든요. 선뜻 그렇게 하셨어요. 아, 참 돌아가셨을 때 너무 힘들었죠. 진짜 친오빠보다도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다닐 만한 직장이 없었어요. 방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그랬더니 이제 잠깐만 있으라고 하시더니 제가 볼 때는 은행에 잠깐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래 갔다 오셔가지고 300만 원을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지금은 고생인 길일지 몰라도 살다 보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그러시면서 많은 위로도 해주시고 많이 힘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뭐 그것을 토대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던 거죠. 참 아빠 많이 사랑받고 많이 베풀고 살았구나 아빠도. 장례식 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따뜻함을 기억하는 이들이 그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저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참. 뭐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